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버깅을 통해 배우는 리눅스 커널의 구조와 원리의 저자 김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장 스케줄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0장 스케줄링은 11개의 소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리눅스 커널이 프로세스를 스케줄링 하는 데 필요한 주요 개념을 10장에서 설명합니다. 근데 리눅스 커널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개념이 스케줄링인데요. 그 이유는 커널에서 프로세스가 스케줄링이 되는 동작 원리를 배우려면 다양한 리눅스 커널의 기반 지식을 알아야 돼요. 먼저 리눅스 커널이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방식을 배워야 돼요. 왜냐면 선점 스케줄링을 처리하는 시점이 인터럽트 핸들러를 처리한 다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스케줄링 되는 대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프로세스 상태 정보를 나타내는 태스크 디스크립터와 스레드 인포 자료 구조를 익혀야 되죠. 자, 그리고 CPU 아키텍처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컨텍스트 스위칭이 되는 동작은 어셈블리 명령어로 구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장 스케줄링은 리눅스 커널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그런 서브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10장 스케줄링 소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10.1절에는 스케줄링의 주요 개념을 설명하는데요. 스케줄링의 주요 개념으로는 이제 그 스케줄링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스케줄러 클래스, 그리고 런큐, 마지막으로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프로세스를 스케줄링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의 상태 정보가 중요한데요. 프로세스의 상태 정보를 바탕으로 스케줄링 되는 동작에 대해서 10.2절을 설명하고요. 이어서 10.3절에서는 스케줄러 클래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0.4절에서는 런큐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런큐는 그 실행 대기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핵심 자료 구조 중 하나입니다. 10.5절에서는 CFS 스케줄러에 대해 설명을 하고요. 10.6절에서는 선점 스케줄링의 세부 동작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0.7절에서는 프로세스를 깨운다는 그 문장의 의미와, 그리고 프로세스를 깨울 때 커널에서 어떤 함수가 호출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하고요. 10.8절에서는 스케줄링 핵심인 스케줄 함수의 구현 방식과 코드 분석을 진행합니다. 10.9절에서는 컨텍스트 스위칭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어셈블리 명령어를 분석하면서 설명하고요. 10.10절에서는 스케줄링 디버깅을 ftrace의 콜스택 기능을 활용해서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10장에는 이제 11개의 소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10.1절과 10.2절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좀 공부하기 어려운 소절이에요. 여러분들 10장을 처음 이제 읽으실 때는 일단 10.1절에 있는 내용을 먼저 파악하시고 10.2절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으실 거예요. 그래서 10.1절, 10.2절의 내용을 읽으신 다음에 일단 10.3절에서 10.9절의 내용은 읽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자주 넘어가신 다음에 나중에 또 반복해서 다시 읽는 방식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0.3절부터 10.9절에 있는 내용은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읽다가 막혔을 때 계속 막힌 부분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해놓고 넘어가면서 이제 좀 자주자주
반복해서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려요. 왜냐하면 10.3절하고 10.9절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실제 실전 개발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실전 이슈와 또 관련된 코드를 구현하는 그런 그 실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10.3절부터 10.9절에 있는 내용들은 이런 실전 경험이 없이 파악하기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0.3절부터 10.9절까지는 좀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메모해 두시고 넘어가시는 방식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10장 스케줄링 챕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그 스케줄링을 공부할 때 이제 가장 막막한 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프로세스가 스케줄링 되는 그 동작 원리를 왜 배워야 되는지 좀 여러가지 그 실전 개발에서 어떻게 배운 내용을 활용해야 될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스케줄링 이 방식을 배워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요. 여러분이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코드를 구현을 할 때 보면 가끔 커널 스레드를 직접 구현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요. 커널 스레드를 구현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스레드 핸들러 함수를 직접 구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커널 스레드 핸들러를 구현한다는 이야기는 해당 스레드의 프로세스 상태 정보를 직접 코드를 입력해서 제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스케줄링 관련된 커널 함수를 직접 호출해서 커널 스레드 함수를 구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스의 상태 정보와 그리고 해당 커널 스레드가 어떻게 스케줄링 되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고 있어야지 커널 스레드를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혹은 여러분이 커널 스레드를 직접 구현하지 않아도 다른 업체에서 구현된 커널 스레드 함수에서 나오는 도출되는 여러가지 문제를 디버깅을 통해 분석하거나 해결하려면 이러면서 커널의 스케줄링 동작의 원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종류 중에 이제 I/O 디바이스를 그 드라이버를 작성할 때도 있는데요. 이때도 프로세스가 언제 휴면, 슬립에 들어가고 깨어날 때의 동작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자세하게 코드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커널 스레드 함수를 구현해야 될 때 필요한 게 스케줄링의 주요 개념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커널 크래시라든가 그리고 커널 드라이버의 성능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밑바탕이 되는 게 스케줄링 동작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구현한 커널 스레드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문제가 발생한 그 코드를 실행하는 프로세스가 어떤 경우에 깨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코드를 작성했는데 특정 상황에서 프로세스를 깨워야 돼요. 근데 문제가 해당 프로세스가 깨어나지 않아요. 자, 그럼 이런 문제에 이제 직면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커널이 프로세스를 스케줄링하는 동작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어떤 프로세스를 깨워야 하는데 프로세스가 깨어나지 않는다는 예시를 들었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죠. 우선순위가 높은 리얼타임 실시간 프로세스가 특정 CPU를 계속 독점하면서 실행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작성한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프로세스를 깨워도
CPU에서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작성한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프로세스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경우인 거죠. 이럴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예로는 프로세스가 종료를 했는데 계속 실행되기 상태로 남아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전 프로젝트에서 겪게 되는 가장 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레이스 컨디션으로 어떤 그 여러 가지 자료 구조에 콜옵션,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이제 이런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프리엠션이거든요. 선점 스케줄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실전 문제, 실전 개발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케줄링의 기본 동작 원리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디버깅 관점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실행 대기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들을 어느 자료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런큐예요. 런큐에 있는 자료 구조를 하나하나씩 분석하다 보면 런큐에서 실행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인 프로세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 우선순위 프로세스와 실시간 프로세스의 정보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리눅스 커널에서 스케줄링의 동작 원리를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스케줄러를 구성하는 주요 개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번 동영상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케줄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현재 실행 대기 중인 프로세스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프로세스를 선택해 CPU에서 실행시키는 게 스케줄링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대기 중인 프로세스는 이 테이블의 런큐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프로세스를 선택하는 과정을 스케줄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스케줄링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강제로 CPU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빼내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방식을 선점 스케줄링이라고 하고요. 비선점 스케줄링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가 스스로 스케줄링 함수를 호출해서 자발적으로 스케줄링 요청을 하는 방식을 비선점 스케줄링이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깨어나야 할 조건을 명시하고 슬립에 들어갑니다. 자, 컨텍스트 스위칭은 좀 CPU 아키텍처에 의존적인 동작인데요. CPU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 레지스터를 비우고 새로운 프로세스의 레지스터 세트를 채운 동작을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PU 아키텍처마다 구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컨텍스트 스위칭 구현 방식은 어셈블리 코드로 구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장의 컨텍스트 스위칭 소절에서는 컨텍스트 스위칭의 세부 동작 원리를 ARM 어셈블리 명령어를 분석하면서 설명합니다. 스케줄링 정책은 스케줄링을 할 때 어떤 방식과 규칙으로 다음에 실행할 프로세스를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이 스케줄링 정책이에요. 일반 프로세스들이 서로 공평하게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정책은 타임 슬라이스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실시간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CPU를 조명하면서 계속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줄러 클래스를 설명을 드리면, 커널은 5가지 스케줄러의 세부 동작을 모듈러한 자료 구조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요. 프로세스는 스케줄러 클래스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할 수가 있는 구조로 스케줄러 클래스가 동작합니다. 런큐는 실행 대기 중인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자료 구조이고요. CPU 타입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커널 개발자가 커널 크래시나 아니면 시스템의 성능 문제를 분석할 때 가장 자주 참고하는 자료 구조가 런큐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는
유저 공간에서 설정한 아이스와 커널 공간에서 커널 우선순위가 있고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프로세스들이 실행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스케줄러를 구성하는 주요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트레이스 32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스케줄러를 구성하는 주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